네, 자,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 제35회 실무수행평가 문제 1번 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공상사로 출제가 되었고요. 육공상사는 육류를 가공 제조하는 제조업이고 법인기업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문제, 약속어음 발행거래 3점.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건 지급어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입처 주식회사 수진실업에 외상 매입금 잔액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했고 얼마짜리? 여기 보니까 800짜리.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1. 거래자료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가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이거는 F3 눌러서 하라는 것이죠. 등록된 어음 정보에서 선택할 것. 그러니까 어음을 등록할 필요가 없이 등록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음을 등록해서 하라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 전표에 위에 있는 어음 등록 단추를 눌러서 어음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도대체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현금을 얼마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특정 매입처의 외상매입금을 알아보려면은 어떤 장부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거래처 원장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열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날짜가 바로 이 날이잖아요. 3월 10일. 따라서 2020년 03-10일 03-10일부터 03-10일까지 계정 과목은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몽땅 봐야 되니까 엔터 하셔가지고 보면은 수진실업 확인하실 수 있고 잔액 1100만원을 알 수 있습니다. 800을 어음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30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갑니다. 3월 10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은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수진 실업이 되겠고 금액은 1100만원 입력하시고 대변 지급어음 거래처는 1101 똑같은 코드로 넣어야 돼요. 수진 실업 부채 증가 1100만원이니까 대변에 입력하고 나머지는 대변의 현금이죠. 101번이 현금이죠. 현금의 경우는 거래처나 적용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300만원 저기 숫자가 틀렸군요. 여기가 1100이 아니라 여기는 지급어음은 800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아까 1100을 넣어보니까 전표 하나가 마감이 돼버렸어요. 차대변이 똑같아지니까. 그러면서 여기 1년 번호가 달라져 버렸어요. 현금이. 이럴 때 여러분 고치는 방법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죠? 자, 이럴 때는 밑에 거 번호를 1번으로 고치면 됩니다. 앞에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위에서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이라는 메뉴 안에 번호 수정이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1번 하고 엔터 치면 위에 있는 두 줄하고 하나의 전표가 되어서 이 체크를 해제해야 되겠네요. 근데 왜 아직 마이너스 300이 나올까요? 전표 번호가 같은데 이제 엔터 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급어음줄을 선택해 주시고 F3 자금 관리 누르는 거죠. F3 자금 관리
그리고 밑에서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어음 상태는 그대로 두시고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서 찾은 다음에 확인. 어음의 종류는 전자음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발행일자는 3월 10일, 만기일은 거기 전표를 보고 입력해야죠. 2020년 6월 10일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죠. 질문이 있을까요? 다음 두 번째 3점짜리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형자산의 구입. 지금 몇 회인가요? 4회, 5회, 33회 쭉 보니까 정부 보조금에 관한 문제가 이론과 실기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예. 뭐 이번 시험도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 1년 전에 정부 보조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유형자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맞기 신금액 3천만 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거죠. 23일 날. 그리고 밑에 기계장치 구입은 25일 날 했습니다. 이틀 있다가 로봇 기계를 5천만 원 주고 샀군요. 3천만 원 보조금을 받았고 우리 돈 2천을 보태서 5천에 샀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1번은 산업통상부 통산자원부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지원금 입금된 내역이며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전표 입력 이미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부 지원금 무상 지원 목적 조립 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로봇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자료 2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구매대금 전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라고.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로 기계장치 구입했으니까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죠.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평가문제 1번 유형자산 구입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3월 23일에 거래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해라. 네. 그래서 단 정부 보조금 관련된 개념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두 개죠. 하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유형자산 구입에 관한 것만 전표 처리하는 겁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3월 25일자로 입력했죠. 자, 전체 메뉴 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에 여러분이 3월 25일 유형은 매입이죠. 그런데 세금계산서 있는 매입이 뭐예요? 51번이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분명히는 로봇 기계 그대로 쓰시는 거죠. 수량 먹고 공급가액 5천만 원. 거래처는 은호기계가 되겠고. 1번 전자입력이라고 하라 그랬죠.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보니까 자료 설명을 봐야 되겠네요.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군요. 그러면 혼합분계해야 합니다. 자, 로봇 기계가 원재료가 아니죠. 우리 회사는 육류 회사입니다. 육류 제조회사. 그러니까 원재료가 아니라 이건 기계장치. 기계장치 206번으로 바꾸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대변이 뭐예요? 103번 보통예금 5,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은행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은행이 무슨 은행이라고 자료 설명에서 그랬어요?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다. 기업은행. 이렇게 고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고치셨어요?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하나 끝난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이거예요. 예, 3천만 원 받은 거 그거는 입력되어 있는데 기계 샀으니까 회계 처리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장에 있는 요 3월 23일 거를 만약에 조회해 보면 이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대변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은 이제 없어져야죠. 돈 써버렸으니까. 그거를 차변에 적고 대신에 기계가 샀죠. 기계의 차감 계정을 대변에 기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계의 차감 계정은 여러분이 참고할 때 기계 코드가 계정 과목이 뭐예요? 206번이죠. 206번 이후에 있는 정부 보조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3월 25일자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3월 25일 기계 사는 날 차변의 정부 보조금. 그런데 보통예금 차감 계정은 보통예금이 103번이거든요. 그래서 104번이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104번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금액 3천만 원. 그러면 저 보통예금 차감 계정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변을 또 정부 보조금에. 자, 정부 보조금이 코드가 두 개밖에 없죠. 104번이 보통예금 차감 계정이니까 219번은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알시면 돼요. 자, 219번 확인.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문제가 참 잘 나왔어요. 뭐 1년 전에 잘 나온 문제가 올해는 갑자기 안 나올 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의 회계 처리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대손해 발생과 설정 3점짜리죠.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도 매입 매출 전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대손과 관련된 거니까. 이미 이거는 2020년 2월 5일 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거겠죠.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료는 주식회사 송파상해의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기단서이다. 그렇죠. 2월 5일 날 매출했을 때 전자세금 기단서네요. 단 매출 시 분계는 적절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2월 5일 거는. 그리고 2번 4월 7일 송파상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외상 매출금의 90%가 회수 불능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550인데 여기에 90%만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었다.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회수 불능 확정 채권에 대한 부분만 회계 처리하며 대손세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대손세 공제에 대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대손 처리만 하라 이거. 대손 처리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얼마를 대손 처리해야 되느냐? 550만 원에 90%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꺼내가지고 550만 원 곱하기 0.9 또는 90% 해보면 495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재 시점에, 즉 현재 시점이 언제냐? 4월 7일이죠. 이 4월 7일 현재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개표, 월개표 밑에 있는 합계 잔액시산표를 클릭하시고 날짜가 4월 7일 날짜죠. 4월 7일로 조회를 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방조화자산에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얼마 있어요? 100만 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495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충당하고 모자라는 395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자, 우선 대변에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송파상회죠.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코드로 아까 계산기로 계산한 거 있죠. 90% 495만원 대변에 자산 감소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차변 아까 100만원 있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8번의 다음 번호인 109번이에요. 109번 써주시고 대손충당금은 거래처 적용 채점 안 하죠. 100만원 차변에 기록하시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한다 이거. 그 비용은 대손상각비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하고 800번대 대손상각비를 찾아보세요. 대손상각비 835번이 있죠. 이게 비용입니다. 그것이 395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손 처리에 관한 회계 처리. 네.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의 회계 처리 문제들은 이게 좀 수준이 있는 회계 처리만 나와요. 기본적이고 쉬운 것은 낮은 급수의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나오죠.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거래자료 입력의 마지막 문제죠. 네 번째 문제. 3점짜리입니다. 출장비 지출 내역이 있네요.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자, 여기까지는 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거래처 식사, 이건 성격이 달라요. 거래처와 식사한 거는 이건 접대비고요. 숙박비, 교통비, 식대는 이건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38만원 찾으신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허승연이한테 38만원을 입금시켜줬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일은 지역 영업점 거래처 출장을 마친 영업부 허승연 사원이 허승연 사원의 출장비 지출 내역이다. 회사는 출장비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계좌 이체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대요. 6월 10일 날이 계좌 이체한 날이죠. 이날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뭐 숙박비, 교통비 쓴 건 6월 10일 날 쓰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회사에서는 정산하는 날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래자료 입력하셔.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왜냐면 증빙 자체가 뭐 숙박비로 쓴 게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있다든가 세금비 단서를 받아왔다든가 이러면 또 그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서 매입세 공제도 받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다. 자, 그러면 6월 10일 날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일반 전표에다가 6월 10일 6월 10일 우선 대변의 보통 예금부터 해볼까요? 대변의 보통 예금은 어느 은행이었느냐 하면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금액은 38만 원을 이체시켜 줬죠.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하나 있고요. 여비교통비는 800번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원이 영업부 사원입니다. 그래서 812번 여비교통비가 되겠고, 금액은 아까 여기에서 10만원, 8만원, 5만원까지니까 23만원이죠. 또 차변에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접대비 813번이죠. 15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지금 거래자료 입력 문제 중에서 가장 네 문제 중에 오늘 지금 해본 35회에서는 네 문제 중에 마지막에 있는 4번이 제일 쉽네요. 1, 2, 3번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시험 보실 때도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를 붙들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 생각을 오래 해야 되고 이건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빨리 정리가 안 돼. 패스. 예. 금방 보고 빨리 판단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쫙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모르는 거 하다 보면 또 생각도 나요. 아까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때 생각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순서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는 것도 다 못 풉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부가가치세 문제가 이어서 있는데요. 를 풀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는 25점이죠. 25점.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매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형이 11번이다. 11번. 자, 윤상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 합계로 발급하고 대금 중 20%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기로 했다. 혼합 분계하시고 20%는 현금, 나머지 80%는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복수 거래를 이용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게 두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건 매입 매출 전표를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겠죠. 4월 30일로 날짜를 말일 날짜로 해야 돼요. 혹시 거래명세표에 날짜가 말일 날짜로 거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월합계로 발급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는 말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4월 달의 말일은 30일이죠. 유형은 11번이어야 돼. 품명은 복수거래 눌러가지고 이제 국내산 (45개) 20만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확인 눌렀고, 거래처는 윤상. 이건 비워야죠. 발행해야 되니까. 전자세금에서 발행할 때는 전자세금단 비워야 되고요. 혼합분계 하신 다음에 내려와서 101번 차변이죠. 죄송합니다. 차변에 101번 현금이 얼마다? 20%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20%를 또 계산해 봐야죠. 합계 금액이 1199만 원이에요. 1199만 원 곱하기 0.2 하면은
2398000이다 이겁니다. 현금이 2398000이다 이거. 또 차변에 나머지는 108번이죠.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거 9592 플러스가 되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칠 것은 없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잘 맞았죠? 그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간다 이겁니다. 내역 관리로 가셔서 날짜를 4월 30일로 이렇게 조회해 가지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눌러주고 확인,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한 번 더 확인 두 번 그리고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해보면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죠. 4점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였죠. 1. 자료는 주식회사 다빈유통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5월 10일 날 공급했어요. 5월 15일 원재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 동제품의 공급가액을 30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20일에 입금받기로 했다. 외상이죠. 외상.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무시할 것. 자, 그러면 5월 10일 거 조회를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5월 10일 거 이렇게 조회하면 똑같은 우리 세금계산서 보여주는 거 2062만 5천원짜리 보이죠? 2062만 원. 여기 앞에 체크하시고 수정 세금계산서. 자,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정분에 대해서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 연월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사항을 보하고 판단하셔라.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사유 발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변동사유는 아까 문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5월 15일 날이었어요. 자, 품명은 뭐 고급 포장육 그리고 엔터로 지나가도 좋고요. 이게 실제로 고급 포장육을 주고 물건을 돈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변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품명에다가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이번에 300만원짜리는 고기 포장육을 주고 세금계산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급가액 뭐 감소나 증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공급가액 증가. 뭐 여러분이 품명을 그냥 엔터로 쳤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자, 수량 단가는 없는 거죠. 단순히 공급가액을 300만원 증가시켰어요. 그럼 여기다 300만원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30만원 자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5월 15일자에 전표가 추가됩니다. 5월 15일자를 조회해가지고 분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월 15일 거 보니까 외상분계 제대로 되어 있죠? 우리가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냐면은 20일 날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발행해야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5월 15일 거를 한 번 또 조회합니다. 300만원짜리 보이죠? 체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하고 확인
또 한 번 닫아버리고 여기 5월 15일에 와서는 조회해보면 여기 전자발행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3회부터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었나요? 그래서 한 세 번째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이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패턴이 똑같죠. 예, 첫 번째 문제는 거래 명세서를 주고 11번 과세 매출로 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표 입력하고 또 역시 이것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예. 두 문제가 패턴이 항상 같습니다. 다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그 사유는 조금씩 계속 바뀌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부가가치세 세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8점짜리. 자, 자료 1번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하나 있어요. 빨강색이니까 매출이죠. 여러분 실제 시험도 컬러로, 시험지가 컬러로 인쇄가 됩니다. 빨강색은 무조건 매출이에요. 네, 빨강색은. 파란색이 매입이에요. 세금계산서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인쇄되는 그 색깔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지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빨강색, 파란색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파란색은 매입, 빨강색은 매출이다. 그래서 이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인데 왜 세금계산서인데 밑에 보니까 신용카드 영수증도 하나 있죠. 네, 자료 설명을 빨리 읽어보는 게 좋아요. 자, 자료 2가 있고 자료 2개가 자료가 3개 있네요. 자료 3까지. 자료 설명을 먼저 읽습니다. 자료 1은 주식회사 승연무역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결제 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2번 영세로 유형은 선택해야 되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으니까 분계는 신용카드 분계로 하면 되겠네요. 자료 2는 주형마트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예. 신용카드 매출전표. 유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그 다음에 자료 3은 개인사업자 박나영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영수증이에요. 예, 장조림, 현금영수증, 현과라는 유형이 있거든요. 예,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자료 1부터 3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1번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1번 문제. 1번 문제는 자, 영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용카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입력하느냐 하면은 매입매출전표에 날짜는 7월 9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7월 9일로 매입매출전표를 선택하시고 유형이 12번 영세예요. 12번 영세 매출입니다. 자, 품명은 그대로 쓰시면 되죠. 예, 품명은 거기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있는 품명을 그대로 입력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장 가공. 자, 수량 10개에 단가가 40만원입니다. 자, 이게 미가공 포장 가공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가공의 의미가 고기를 가지고 뭐 통조림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닐로 어떻게 포장한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400만원. 우리가 미가공 그 축산물은 어떻게 해요? 영세율 적용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거기 공급받는 자, 승연무역이 되는 거고요. 전자세금란은 1번을 입력해라고 그랬죠. 아까 문제에서 전자 입력으로 해라. 자, 분계는 카드 분계.
4번 카드. 그러면 신용카드사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용카드 전표가 국민카드란 말이에요. 국민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에 판매한 걸로 나옵니다. 무역한테는 사실 카드 결제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이 아니죠. 국민카드한테는 외상매출금이에요. 국민카드에서 돈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맞았고, 대변에 제품매출 맞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표는 자료 2번 이거죠. 자,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과세 매출이죠. 이거는 부가세 있는 매출이니까, 그렇죠? BC카드로.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날짜가 며칠인가 보세요. 7월 13일입니다. 자, 7월 13일 유형이 매출인데 신용카드이고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카드 과세 17번이다 이겁니다. 17번. 신용카드사는 BC카드다 이거예요. BC카드. 확인. 자, 품명은 아까 자료에서 보면요. 제품을 매출하고 그냥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제품. 공급가에게는 합계를 넣어주는 거 아시죠? 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래는 33만원을 입력합니다. 여기다 330 플러스. 그러면 30만원, 3만원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자, 거래처는 어디다 했냐면 주형마트에다. 주형마트. 자, 전자세금은 이건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하시고 보셔라 이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BC카드 맞았죠? 부가세 예수금 3만원 매출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또 제품 매출 30만원. 응? 그러니까 매출 전표에 가공식품이라고 적혀있어요. 매출 전표에 가공식품이라고 적혀있다. 어디? 그 품명에 뭐 여기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가공식품이라고 해도 좋아요. 관계없습니다. 예. 네. 뭐 제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공식품 해도 더 좋겠네요. 예. 매출 전표에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다. 그대로 써주면 더 좋고요. 자료 설명에 그냥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품이라고 해도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자료 3을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 하나 있죠. 그리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현과죠. 현금 과세 매출. 자, 날짜는 며칠이에요? 여기 날짜를 확인해 보면은 7월 21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7월 21일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이고 세금이 있다. 22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현금 과세 매출. 자, 품명도 박나영에게 제품 장조림 캔이라고 거기 자료 설명에 있어요. 장조림 캔. 공급가에게 이거 역시 합계를 넣습니다. 209000. 그러면 190,000원과 19,000원으로 나눠지죠. 거래처는 박나영, 개인이죠. 박나영. 자, 전자세금란. 전자세금란은 비워줘야죠. 현금 영수증.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금 전표로 두 줄로 부가세 수금,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차변에는 다 현금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1번이 끝났습니다. 자료 3개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를 작성하고 2기 부가가치 애정신고서에 반영까지 해라. 두 개를 조회해서 작성한 다음에 저장해 두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클릭하셔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불러오기 이해하시면 작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 209 신용카드 433만원, 그 중에 40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이다. 자, 이거 저장단추 없으면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한 가지 더 해야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작성이 됐어요. 네, 바로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눌러줍니다. 확인. 뭐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 데이터가 맞는지 이거 확인해 볼 시간 없을 거예요. 작성됐으면 그냥 맞았다 하고 저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닫아주시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점수가 몇 점? 8점짜리죠. 8점짜리.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또 해볼까요? 예. 자,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죠. 9점짜리. 이건 좀씩 바뀌어요. 어떤 때는 의제매입세액이 나오고, 어떤 때는 다른 것이 나오고, 예, 불공제 내역이 나온다든가, 뭐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다. 면세 매입이 있어요. 닭다리를 매입을 했고, 파란색이니까 매입입니다. 근데 전자계산서죠? 면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료 2는 농산물 거래 내역서. 예, 조영준이라는 농민하고 우리 회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200만원어치 마늘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은 면세 매입 영수증. 소위 마트에서. 네. 근데 이거는 이 영수증은 말이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료 2번에 있는 조영준이라는 농부로부터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매입할 때 이러한 거래 내역서가 있으면 이거는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료 3에 있는 마트잖아요. 공급자가. 마트는 사업자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증빙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료 4. 의제매입세 정산 관련 자료. 자, 2020년 2기 양념육 제조와 관련된 과세 표준이 800만원. 2기 예정과 2기 확정이 이렇게 해서 제조 관련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매출이죠. 8억이죠. 8억. 그 다음에 예정신고시 면세 매입 금액이 1억 2,500이고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480만 이렇게 되었다. 의제매입세 정산 관련해서 아마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먼저 쭉 읽어서 파악을 해볼게요. 양념육을 제조하는 육공 상사의 원재료 매입 내용 및 의제매입세 관련 자료이다. 자료 1은 닭다리 정육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계산서예요.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가능해요. 자료 2는 아까 마늘을 농민에게 산 거예요.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면서 의제 매입세 적용을 다뤄주면 돼요. 자료 3은 생강을 현금으로 구입한 수취한 영수증이에요. 근데 이 자료 3이 문제죠. 자료 4는 제2기 의제 매입세 정산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처음 풀어보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60상사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104분의 4만큼의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게 아까 여기 자료 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6번 적요였죠? 선택을 하고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합니다. 예. 1번 문제 전표 입력하라는 거니까 요건 할 수 있죠? 자, 자료 1번부터 보면서 이거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매입매출 전표 11월 25일 날짜입니다. 11월 25일 유형은 매입인데 세금 계산 면세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53번이에요. 53번 면세. 자, 분명히는 거기 계산서에 나와 있죠. 뭔가요? 닭다리 정액인가요? 수량이나 단가 중에서 수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8천 꼭 넣으라고 그랬죠. 8천. 자, 단가도 있으니까 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8천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준경유통. 전자세금 전자계산서니까 이거 1번 넣어줘야 돼요. 전자입력. 자, 분계는 밑에 칸을 보니까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분계 하시면 돼요. 1번 현금. 자, 원자료 출금 전표로 작성됐으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빼먹어. 적요. 요걸 안 넣으면 부속 서류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적요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의제매입세 원자료 차감 6번 적요 걸어줘라 이거. 이제 원자료에서 빼줄 겁니다. 원자료 차변에 왔으니까 정리분계할 때 원자료 대변에 적을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조영준이라는 농부로부터 마늘 산 겁니다. 자, 날짜는 여기 나와 있죠. 12월 13일입니다. 자, 12월 13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말이죠. 매입을 했는데 증빙이 없는 거예요. 적격 증빙이. 자, 그래서 면건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면건. 증빙 없다 이거예요. 60번. 면건. 자, 분명히는 만을 해주시고 수량 반드시 넣어야죠. 예. 여기 마늘이 100kg입니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개인이니까 조영준으로 조회해보세요. 조영. 네. 자, 전자세금관서 없으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예,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자료 설명이 나와 있죠.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1번 분계하셔라 이거예요. 원재료 현금, 원재료 현금 출금전표로 됐고, 적요를 놓치지 말아요. 원재료의 적요 더블 클릭해서 6번 적요 꼭 넣어줘라 이거. 다음에 자료 3번은요. 면세 매입인데 이게 일반 전표 입력사항입니다. 12월 20일자 일반 전표에 원재료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12월 20일 일반 전표 12월 20일 일반 전표 차변의 원재료 153번 10만원. 대변 결제는 어떻게 했나요?
현금으로 구입했군요. 출금 전표를 해도 되는데 차대변 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10만원. 이 원자료는 적요 넣으면 안 돼요. 예.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빙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 1번 문제가 끝났어요. 1번 문제 전표 입력 문제가.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자료 4를 참고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런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가로 열고 매입세액 정산을 포함해서 작성해라. 의제매입세액 정산 시 기존 데이터는 무시하고 자료 4를 가지고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작성을 할 때 이 자료 4를 입력해 가지고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표 입력된 거 무시해버리고 새로 이걸 고쳐서 입력해라 이거.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입력하는 곳이 있겠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메뉴를 찾습니다. 여기 있죠? 자,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죠. 2기 확정이니까. 자, 넘어왔습니까? 조영준, 준경유통 두 개 넘어왔죠. 예. 자, 그런데 조영준과 준경유통 거 이제 확인을 했고요. 여기 정산이라는 탭에 가서 매입처 명세만 그동안 작성했는데 여기 매입세 정산 의제라는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느냐?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액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먼저 2020년 2기의 양념육 제조와 관련된 과세표준 2기 예정과 확정으로 4억 5천과 3억 5천을 어디다 입력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죠. 여기 과세표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해가지고 15 예정분과 확정분. 자, 과세기간이 2기니까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정의 과세표준이 4억 5천, 여기다가 4억 5천 넣어주시고 확정 3억 5천 350 플러스 네, 그러면은 합계가 8억이고 한도가 3억 2천이 한도가 자동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면세 금액이 있습니다. 밑에 예정신고 시 면세 금액 1억 2,500을 어디다 입력하느냐? 자, 가번에 여기 보면은 또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 금액의 검토. 네, 아니 공제 가능 금액 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는 매출이고 과세표준이고 여기 매입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매입. 여기는 매출, 과세표준 매출. 매입을 거기 예정신고 면세 매입분 1억 2,500. 예. 여기 예정분에다가 1억 2,500을 입력해야 되겠죠. 125 플러스 엔터. 확정. 의제매입 확정은 지금 우리 10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한 거 그게 8,200. 아까 여기다 입력했던 요 8,200. 조영준 200하고 준경유통 8,000하고 요게 자동으로 넘어왔죠. 예정분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 그게 우리 교재에 있는 요겁니다. 애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요만큼 공제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807691을 거기다 입력해 주세요. 애정신고 24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24번에다가 4807692. 예, 요거 찾아 넣는데 시간이 걸리겠네. 자, 정리하면은 매입세액 정산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데이터를 줄 거다 이겁니다. 자, 맨 위에는 매출에 관한 거 입력해 주시고, 가운데에는 매입에 관한 거, 매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미 공제받은 내용, 이런 식의 데이터를 주니까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26번에 있는 공제할 세액, 이거를 메모를 해둬야 되죠. 3153845 이거만큼 어떻게 돼요? 확정신고 때 원재료에서 이만큼을 더 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3153846을 여러분이 메모해 두거나 이거를 닫지 말고 그 다음 문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립 2번 문제를 한 거예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했어요. 정산까지. 다음에 3번 할 차례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확정신고서 반영해가지고 저장해두면 되겠네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 10월부터 12월이죠. 10월부터 12월. 네, 조회해서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그러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 아까 3153846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저장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확인. 한 문제 더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의제매입세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하라. 아까 그 원재료에서 빼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요 315만 3,846원, 아까 여기 있는 요거 3153846을 원재료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건 일반 전표에서 하라. 자,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야죠. 2기 확정이니까 과세기간의 종료일 12월 31일에 3번 차변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아까 메모했던 금액. 아까 메모했던 금액 얼마죠? 네, 3153 846 3153 846이죠. 예.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에서 빼준다고 그랬죠. 원재료 153번 금액은 똑같이 3153 846 되겠습니다. 네, 요 마지막 그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요 9점을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9점. 자, 부가가치세 24점 문제 우리 다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 두 문제가 나오죠. 각각 4점씩 해서 두 문제.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문제죠.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문제. 자, 4점짜리인데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1번에 단기매매증권이 이 회사 1100만원짜리 있습니다. 자료 2번 한국거래소 일자별 주가자료 최종 거래일이 12월 30일 거. 그러면 원래 결산 때 12월 31일에 거래가 있었으면 그날 종가로 봐야 되는데 12월 말일 날은 거래가 없었대요. 그러면 12월 30일 거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계는 12월 31일 분계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전일 대비가 그렇다는 거고, 12월 30일 날 종가가 25,400원 맞나요? 전일 대비는 지금 여기 뭐 써 있는 거죠? 여기 25,400원이에요. 한 주당. 그러면 500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500주. 5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22,000원에 샀던 거예요. 22,000원에. 그러면 22,000원하고 25,400원하고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25,400원 빼기 22,000원. 한 주당 3,400원이 올랐습니다. 곱하기 500주. 17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해주면 돼요. 170만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12월 31일 일반전표.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인가 그렇죠? 아까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170이에요. 170. 대변, 이걸 우리가 평가이익이라고 그러죠.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입니다. 905번이네요. 코드가 905번이 170만원. 네, 이렇게 하면 4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는 감가상각비 자료 개정 과목 건물에 대해서 이게 취득원가 이런 걸 알려준 거 보니까, 자, 결산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2020년 6월 24일 본사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어 있다. 고정자산 등록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 분계를 하라. 네, 요거 자동 결산으로 하라는 얘기죠. 네, 자동 결산으로. 자, 그러면 해볼까요? 먼저 고정자산 등록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엔터 전부 치시고, 계정 과목에서 지금 우리가 등록해야 될 계정 과목이 뭔가요? 예, 건물이죠. 예, 그래서 계정에서 건물을 검색하세요. F2 눌러서, 아니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건물 202번이네요. 자, 코드는 거기 1001번이죠. 1001. 자산명 본사 건물. 네, 취득일, 거기 취득일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자, 기초가액은 취득원가예요. 7월 1일날 2억 원입니다. 2억 원. 이게 언제 취득했냐면 2년 전에 취득했어요. 2억 원으로. 전기말 상각 누계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규 취득이 있어요. 신규 취득. 아까 문제에서 6월 24일 날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했는지를 안 알려줬어. 그러면 6월 24일 날 메인 매출 전표를 봐야죠. 6월 24일 메인 매출 전표. 에스컬레이터를 얼마에 놨는지. 네. 부가세 빼야죠. 건물에 2천만 원만큼 증가가 되죠. 2천만 원만큼. 그래서 요 2천만 원은 당기 증가분으로 추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여기 4번 신규 취득 증가에다가 2천만 원 넣어줘야 돼. 엘리베이터 놓은 거. 전표 확인해서 이건 넣어야 되는 거죠. 자, 본사 건물이기 때문에 경비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주시고 여기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넣어야 됩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40년, 여기 10번에다가 40 넣어요. 40년.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완성되죠. 이걸 메모해가지고 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메모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닫으세요. 닫은 다음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하는 요 메뉴를 실행시키세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그래서 12월 31일까지로 조회하세요. 경비구분은 전체.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되면 이게 메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닫으세요. 이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조회만 하고 나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자동 결산으로 가는데요.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자동 결산이 뭐죠? 결산 자료 입력 이겁니다. 클릭하시고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자동 결산 그것만 있다 그랬으니까 기능 모음 눌러가지고 기능 모음 눌러서 감가상각 반영 그리고 밑에 결산 반영이라는 거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리에 지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하시겠어요? 예. 확인. 끝남.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분계가 자동으로 되느냐.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수많은 결차 결대가 넘어왔는데 방금 한 것은 이거. 만약에 수동 분계로 하려면 요것만 개인 여기 12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차변에 818번 감가상각비 550만원 대변에 203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무게 203번 550만원 이렇게 두 줄만 넣어도 돼요. 왜냐? 여기 문제에서 자동 결산으로 하라는 말이 보니까 없어요. 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분계를 입력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결산분계는 자동 결산을 해도 되고 원래 우리 감가상각비는 자동 결산하는 메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동 결산으로 안내한 것이고 나는 자동 결산이 더 복잡한데 하면은 아까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 확인하셨잖아요. 그 감가상각비 확인한 것을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이것만 입력해 주셔도 괜찮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했던 대로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감가상각비 관련한 결산 문제가 나오면 자동 결산 이용하는 건 좋은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까지 했더니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근로소득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